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3주차 리플에 대한 흐름들, 과연 이번 주에는 리플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리플 등락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나 이벤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리플에 대한 흐름들도 사실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리플이 이렇게 점진적으로라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리플이라는 코인도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있는 하나의 코인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리플이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8%가량을 반등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덩달아서 떨어지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리플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이, 저는 사실 리플이라는 코인이 비트코인이지 않는 이상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리플이 하락을 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영향이라는 게 결국 리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리플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코인을 들고 있던 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결정하는 이런 이슈들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12일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길래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거부터 하나씩 분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들, 결국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FOMC 금리 인하 때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되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나왔던 것들인데, 보시다시피 클리블랜드 연흥 총재는 약간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긴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QT, 최근에 QT 종료했던 거 기억나시죠? 긴축이라는 것은 양적 긴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양적 긴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흡수해 간다라는 의미예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왜 흡수를 할까요? 긴축이 시작된 게 언제였었죠? 2022년도였습니다.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전 팬데믹 시기에 시장의 자금들을 엄청나게 풀게 되면서 그 당시 알트코인들이 막 1000% 올라가는 것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돈들이라는 게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까지 풀었던 통화, 이제 달러라든지 이런 돈들을 다시 한 번 더 회수해 간다라는 게 바로 긴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한다. 왜 그렇죠? 2022년도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긴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한다라는 의미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발언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 금융 전문가들이에요.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 자체가 파급력이 상당히 셀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자체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말의 파급력은 상당히 세다. 근데 이들의 말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다? 긴축하게 되면 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라든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나 물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물가 데이터가 언제 발표를 해요? 바로 18일에, 그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18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보셨을 때 결국 이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은 언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12월 18일에 이번 주의 핵심 이벤트는 바로 12월 18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후반부에
지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문제들 지금 이제 조금씩은 관심을 갖고 보실 거예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18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11월 달치가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 리플은 그 전까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목요일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보시다시피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까지는 일단 결론만 두고 말씀을 드리면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좋게 나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급등락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2월 18일 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방과 하방이 제한된 흐름들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18일 이전까지는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 18일 날 과연 어떻게 나와줄 수가 있을지 같이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항상 물가 데이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데이터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11월 달치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11월 달치에는 바로 3.37%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준점을 어떻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3.5%예요. 이제 이 물가 자체가 3%대 초반 정도를 유지해주게 되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3.4%, 3.5% 높게 나와버리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데이터들에 의하게 된다면 3.37%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대로만 나와주게 된다면 리플은 여기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단타 코인들 많이 노리시잖아요.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고 리플도 바닥 형성하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 보통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움직이는 편인데 시장에 올라갈 만한 재료나 이슈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들로 가장 먼저 자금들이 쏠리게 돼요. 어떤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냐? 바로 내러티브한 이슈가 있는 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무브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최근 14일에 무브먼트가 72원까지 엄청 급등한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무브먼트 또한 사실 이슈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보시다시피 지금 1억 달러 정도의 약 1억 달러 정도 이상의 자금들을 무브먼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무브먼트가 크게 급등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외신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이고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이슈들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무브먼트를 58원에서 57.5원 이하로 여러분들께 먼저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최대 1억 달러 정도 투자에 대한 소식들 결국 대형 호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 있는 내러티브한 이슈가 되는 코인들이 크게 급등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뭐 1분 1초 만에 급등을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보통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기사들이고 국내 기사들은 보통 해외 것을 가지고 와서 번역해서 올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한글로 된 기사가 아니라 해외에서 나온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밤 정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고 제가 보통 아침에 이렇게 추천드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꼭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슈들이 있는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또 분석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들어가신다면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을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또 토요일에는 58원짜리에서 나갔었고 72원까지 해서 꽤나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의 25%까지도 급등이 나와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 이런 이슈들은 어차피 제가 매번 체크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자, 저희 구독자방 링크입니다 하고 보내드리면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바로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또 걱정되시는 코인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거 혼자 하시면서 걱정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 정도면 그 다음 주에 대한 시장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코인으로 단타를 해야 될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소비자 물가의 지수이기도 하지만 19일에 나오는 일본의 금리 결정, 금리 인상 이런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선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먼저 상승을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크게 상승세를 먼저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먼저 선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추측이죠. 그렇죠? 이거는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금리가 보통 인상을 하게 되면 단기채부터 먼저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 2년물 단기채예요.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가장 먼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년물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라는 게 뭐예요?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CPI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간에 더 이상의 하락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